누군가에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길,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 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야 할 선감도 길. 학교 인권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성감학원 잔혹사. 학생은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들고 선감도로 향했다. 한때 고립된 섬이었지만 바다를 메워 간척하고 시와 방조제를 만들며 시원하게 길을 뚫어 현재는 대부도와 주변 섬까지 차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성감도를 비롯한 판도와 불도까지도 쉽게 갈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어촌 체험마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가족들이 찾아와 조개 캐기 체험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한가득 싣고 간다. 그러나 지금은 황량한 겨울. 고요하기만 한 저 갯벌에 수많은 소년들의 눈물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현재의 소년은 알까? 고요한 성감도 선착장에 커다란 버스 한 대가 들어섰다. 안산의 한 중학교 교사와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다. 성감학원은 또 안산 지역에 있었던 거고,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국가폭력, 또 우리 학생들의 인권,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같은 학생들이 함께 탐방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50 초기, 전두환 대통령 초기인 1982년까지 40년간 어린이 강제 수용소가 있었어요. 여러분보다도 더 적은 8살 초등학교 학생이 주로였고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해서 여기에 강제 수용을 했는데 왜 수용을 했느냐? 선감학원은 일제시대인 1942년에 세워졌다. 이곳은 해방 후 1982년 폐원할 때까지 존속됐는데 여기에 수용된 아이들은 각종 노역과 모진 고문, 폭력에 노출됐다. 바다와 갯벌로 막혀있어 감옥과도 같았던 섬. 10살 때 내가 여기 잡혀 들어왔어요. 60년대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더랬어요. 우리가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다 심고 이렇게 크고, 또 나도 많이 이렇게 나이 나가 지금 70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니까 내 자식들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한때 공포에 떨며 이 길을 따라 성감학원에 끌려갔던 소녀는 이제 그만한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담담히 이 길을 걷는다. 우리가 한 10살, 8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넘어가던 길이에요. 이 고갯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그냥 이 길로 대기던. 선감 이야기길. 선착장에서 박물관에 이르는 이 길은 2016년에 선감학원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 복원 조성된 길이다. 선감학원의 피해자면서 선감 이야기길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한 이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서 8살에 잡혀왔으니 내가 18인가 19에 도망을 갔어요. 저 멀리 아이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던 염전터가 보인다. 창고 같은 건물 있잖아 지금. 파란색. 그게 창고야. 소금. 놔두는. 저게 다 염전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바다 있죠. 바다로다가 연탄이 들어와요. 쌀이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식당 자리에 저쪽이. 예? 그러면 저기서부터 눈길 닿는 곳, 발길 닿는 곳 모두가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아이들은 염전 앞에서부터 2kg가 넘는 식당까지 연탄을 날랐다. 연탄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에도 옷 한 벌과 고무신으로 버텨야 했으며 극심한 배고픔과 어린 몸으로 견디기 힘든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성감 이야기길을 지나 드디어 성감 역사박물관에 도착했다. 여기서 학생들은 지난 40여 년간 소년들에게 가해진 끔찍한 일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관람을 하면서도 다들 믿기지 않는 굳은 표정이다. 이 지역은 원래 섬이었던 곳으로서 1942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1982년 50 초기까지 아동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성감학원 자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인권을 유리당하고 그리고 많은 희생이 됐는데 이러한 것을 역사 속에 보존하고자 2017년 경기도의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선감 역사박물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표 하나 없고 수풀로 우거져 빙 돌아다녀야 했던 길을 피해 희생자들과 지역사회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손수 단장했다. 중장비가 들어와 지름길을 만들고 가는 길목마다 이종표를 세우고 오가며 쉴 곳을 만들었다. 선착장에서 성감 요역에 이르는 선감 이야기길. 그 길 가운데에는 선감 역사박물관이 세워졌다. 컨테이너 3동으로 이루어진 선감 역사박물관. 성감도를 알리고 기억하는 유일한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깊게 파헤쳐온 안산의 향토사학자 정진각 선생이 어렵게 수집한 자료와 증거들을 기증해 이곳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성감학원 생존자들이 주 3회 상주하며 직접 해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보, 하보. 그리고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롱불이 있어요. 호롱불. 여기다가 석유를 받아다가 이제 호롱불에다 놓고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참여를 여기 지금 한 지는 한 4년인가 됐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동료들이 이제 이게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걸 보고 나도 여기 어떻게 보면 내가 66년도에 여기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은 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내가 겪었던 일들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참여하게 됐죠. 이거 빼가지고 이제 빠따를 치는데 빠따도 그냥 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 엎드려 뻗쳐놓고 그냥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제 아소리만 하면 이제 다시 이제 또 만약에 10대로 시작한다면은 아소리하고 주저앉거나 그러면 다시 또 10대를 때리는데 소년들은 보살핌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뛰어놀 권리, 배울 권리를 모조리 박탈당한 채 지옥섬에 갇혀 있었다. 이곳에는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대준 선생님은 멀쩡히 시설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공명의 노란한 단속 그래가지고 불황아들을 무조건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을 100명을 잡아와라 이렇게 인원을 책정을 해줘요. 그럼 경찰들이 다니면서 찾다가 안 되면 적당한 아이들을 막 불황아로 꾸며가지고 보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남아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쌍둥이가 미아가 됐어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얼굴이 똑같죠. 8살짜리인데 경찰서로 이제 사람들이 길에서 울고 있으니까 경찰서로 파출소로 데려갔겠죠. 그래서 경찰서를 가가지고 이 애들의 이름을 적는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여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뭐냐면 한일동, 형은 한일동, 동생은 이동현. 명단만 보면은 형제로 전혀 보이질 않죠.
불안하다. 그러고서는 아동보호소로 넘겼는데 아동보호소에서도 형제 같다. 맨 처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며칠 동안 울고 그랬으니까 뭐 좀 막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됐겠죠. 그러니까 또 쌍둥이 같음. 또 옆에 사람 또 적어놨어요. 그러면 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거꾸로 가서 찾아줬어야 되는데 그냥 성감도로 이송해버렸어요. 쌍둥이 형제는 그렇게 남이 되었다. 함께 성감도로 이송되었으나 서로 격리된 생활을 했고 결국 형은 이곳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한다. 동생은 살아남았지만 가족 하나 없이 독거노인으로 홀로 살아가고 있다. 같은 시기에 성감학원에 수용됐던 김충근 선생의 기억 덕분에 선감묘역에서 형의 꽃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사진이랑 설명 같은 거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난 실감이 안 되고요. 그것도 정부가 저보다 어린 아이들 잡아다가 이렇게 막 노동시키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게 비인간적인 것 같고 왜 그랬는지 뭐 국가 이미지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또 피해자분들한테 말하기 좀 힘든 일인데 그 시대에 안 태어났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셔서 그 생존하셔서 저희한테 말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였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시고 저희한테 담담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소년들을 대신해 한 마음으로 성감학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우린 이렇게 당했다. 전국에서 모이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영화의 기원 속 국회 앞. 과거사법 제정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형제복지원. 서산 개척단 관련자들과 한국전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족들이 모였다. 성감학원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2012년 저하고 제 친구 그러니까 지금 고문 성감학원 고문 둘이서 이제 서로 아픔을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경기도에 민원을 넣자 5번에 걸쳐서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돼서 언론이 알고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외면이라기보다는 과거사법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모르고 처음에 경기도에 우리의 아픔을 얘기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종착점이 과거사법이라는 거, 그렇게 과거사법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 형제들 오늘 원혼을 달래주려고 이 자리에 같이 모이신 거죠? 그분들 너무 보고 싶으시죠?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과거사 특별법 개정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권고안을 제시해왔던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변호사를 찾았다. 과거사 특별법은 진화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 1기에 2010년도에 종료되었던 진화입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8.15 해방 이후에부터 일정한 권위주의 시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구호 조치 등을 하려고 하는 그 관련 법안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인권이다. 불과 이 사건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고발되어진 지가 한 4, 5년밖에 사실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복지 문제, 성감학원 문제, 양지학원, 양지원 문제랄지 우리 사회에서 강제 격리된 역사는 해방 후에서 계속 되었었거든요.
단순히 성감학원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 해방 이후에 강제 격리되어져서 강제 노동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러한 운동들은 지금 진화입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화입법은 해방 이후의 인권유린, 폭력, 학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제정됐으나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 거부로 현재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과거사법이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건데, 국회에서도 우리의 절실함을 아는데 이제 정치적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 있고, 그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초당적으로 빨리 이행이 돼야 되는데 불명 아직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사 특별법은 소관 상임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 얼어붙은 마음에 봄이 찾아올까?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만든 어린이 강제 노동 수용소였다.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불황아와 불량 청소년들을 교화해 한국 시민으로 육성하겠다며 소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제5공화국 초기인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재봉, 염전, 축사, 얌잠 등 가혹한 강제노역이 실시됐으며 지속해서 폭력과 고문이 행해졌다.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해방 후 16년간 약 3,076명이 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70% 이상이 부모나 형제 등 연고자가 있었다. 이 중 약 300여 명이 폭력과 굶주림, 탈출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야산에 묻혔다. 당시 소년들을 잡아가두면 공무원들의 실적이 됐고, 도망친 소년을 잡아오는 주민들에겐 포상으로 귀한 밀가루를 주었다. 아직도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한일영 씨다. 뭐 했으니까 어디 취직이라는 것도 나 같은 경우는 해보지도 못했고. 1971년도 집은 가평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초등학교 6학년 다니다가 그 여름 방학 때 갖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그 작은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경찰들한테 그 잡혀갖고 그 서울시립 아동보호소로 넘겨진 상태에서 거기서 집으로 보내준다고 그 선생들이 속이고서는 성감학원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정도 거기서 있었는데 맨날 그 구타당하고 얼굴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쁘고 그러면은 다 성폭행의 그 대상이 됐었고, 대부분 저 같은 경우로 보면 한 겨울에 바깥에 그 팬티바람에 한 겨울에 되게 죽걸랑요. 성남도는 양말도 없이 그 바깥에 세워갖고 며칠 동안 세우는 바람에 동상 걸려갖고 발가락 3개도 잘라졌고, 그냥 거기는 지옥이었었다. 그냥 제가 죽어서 만약에 그 지옥이라는 데 가봤으면은 만약 거기가 지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꽃갱이에요. 꽃갱이인데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저녁에 이제 주로 이거로다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 복도가 이제 숙소에 보면은 복도가 쫙 있는데 취침 시간에 이걸 질질 끌어요. 그러면은 복도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공포에 떨어서 사람들이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기절을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때릴 때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치면은 짱 울려요, 이게. 그러면 그 공포가 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애들이 오줌 싸고 그냥 이 소리에 놀라서 그냥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그 정도예요. 2명의 피해 생존자가 과거의 흔적들을 거슬러 가본다. 그 창조사야? 네, 제 여기 76년도에 있었죠. 나는 창조사는 모르고 각심사, 성심사, 무슨가 있을 때 있었으니까.
조그맣던 소나무가 엄청 커졌네. 그러니까 이 창조사라고? 네. 이곳은 70년대 숙소로 쓰였던 건물 중 하나다. 여기서 많이 맞았는데. 많이 맞았어? 맞았어? 여기서 자다 말고 나와서 집합해가지고 엎드려 뻗쳐. 여기 수도가 다 들어오네. 개척사 창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창조사라는 곳에 여기 배정을 받았고 5반에 들어갔어요. 그 5반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이제 이집을 뒤집어 쓰고 이제 물매를 맞았는데 일명 다구리라고 그러죠. 그거. 그 첫 인상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인상 왔을 때 그 이미지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소나무가 조그만 소나무가 이렇게 큰 거요. 이 몇십 년 된 거 아니야? 애들이 놀다 보면 날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럼 그때 옷을 깨끗하게 입은 애들이 없어요. 다 남루하게 입지, 좀 지저분하게. 그러면 그때 당시 경찰이 이만한 거 플라스틱 까만 몽댕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전 이 옷이 잡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반항을 하면 이제 이 정수리 있는 데를 이제 때려요. 그럼 기절을 하죠. 애들은 자질러져요. 좀 심한 분들은 대소변을 놔요. 뭐 기절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일명 탑차 있잖아요. 1톤짜리 탑차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양아치 차라고 그래요. 거기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 나 말고도 애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그래도 경찰들이 이유 없이 이제 납치를 한 거죠. 유괴를 한 거죠. 이 사건을 조사한 자료에는 수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거리를 청소하듯 경찰과 공무원이 아이들을 납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름과 호적이 바뀐 아이도 생겨 가족을 찾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거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인데 사실 이걸 몇 번을 갔었어요. 제 기억에 이제 청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외갓집을. 근데 갔었는데 그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여유가 되면 한 달 정도 거기를 거주하면서 아주 오래 사셨던 분 토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찾을 생각이 있어요. 소년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좋은 기억이면은 나도 좋은 감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아프고 그것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 시작이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피해자들의 바램을 이제는 가해자인 경기도가 이제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정을 좀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신체 곳곳에 각인된 고통의 흔적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지만 생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시절에 갇혀있는 기억은 아직도 푸른 솔잎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성감도엔 지금도 경기도가 관할하는 땅과 건물들이 많다. 여기가 돼지 키우는 데였어요. 여기가. 지금은 다 지금 나무가 나가지고 흔적이 없어. 언제 오래 시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겨울에 잠을 못 재요. 그게요. 돼지 새끼 죽을까봐 그걸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했었어요.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온 이들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참 어린 나이에 여기 와서 참 고생 많이 했고 또 얘기를 너무 잘 많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여기 사셨던 분들이 뭐 1년이면 몇 분씩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꺼내기 힘들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이제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펼쳐본다. 저 나무 심은 데 그냥 다 밭이요. 아주 일을 원없이 했지. 맞아. 이게 다 밭이었어. 이렇게 중대나 가면. 저 나무 심은 데도 다 밭이요. 선감도를 감싼 석양은 누군가에겐 눈물이고 그리움이었다. 소년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기 위해 소년들의 삶을 집필한 작가를 만났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이분들을 사실은 만나는 거였는데요. 만나고 나서 30분만 지나면 별로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사연이 전부 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끔찍한 얘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이런 일이 정말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저도 굉장히 좀 슬프기도 했고요. 분노가 치밀기도 했어요. 성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조차도 관련 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가 이제 그분들의 원화대장. 그 정도입니다. 과거의 진실규명을 위해 성감학원 원화대장과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서 와, 학생. 손이 차갑네. 뭐가 그렇게 궁금해? 저기 학교 과제를 하러 이렇게 와서 사진을 좀 둘러봤는데 이 사진은 뭔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되게 들어오면서 봤는데 숲이 되게 우거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럼 여기가 여기예요? 그래. 자, 여기 이제 50년도에 1950년도에 이제 사진인데 네. 지금 우리 서 있는 데가 우리 서 있는 이곳에서 뒷산. 지금 여기 뒷산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에 나무가 없었어. 나무가 없었고 이 나무를 이제 학생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봄에는 이제 나무를 심는 일, 여름에는 이제 농사일, 뭐 가을엔 또 추수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어린 아이들이 40년 동안을 여기서 그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용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성감학원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용소. 어린 아이들이 여기 와서 머물게 된 그런 가슴 아픈 곳이요. 제 또래 애들을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50년 전에 내 모습을 지금 비교해보는 거지. 그러면 뭐 저 8살이에요, 9살이에요 그러면 그 애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그 매질을 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좀 가슴 아프다기보다는 참 지난 일을 떠올리다 보면 자주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직도 상처받은 소년이 거기 서 있다. 학원터에서 바다 쪽으로 마주 보이는 평범한 공터 같은 곳. 사실은 아이들의 무덤이다. 제대로 된 묘비 하나 없이 여기저기 솟아난 아기 봉분들이 자풀 속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이 묘역은 성감학원 원생들, 어린애들 묻혀 있는 곳입니다. 저 바다만 건너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았다. 고향이 있다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감학원 일부 원생들은 고문과 학대, 배고픔과 노역에 시달리다가 섬을 탈출했다. 하지만 갯벌에 빠지고 서해의 거센 조류에 휩쓸려 죽기도 했다. 그때는 내가 좀 컸었거든요. 커갖고 선생이 부르더라고요. 갖고 저 연탄 창고 있는데 시체가 떠밀려왔다 그래갖고
찾아갔죠. 근데 보니까 얼굴이나 이렇게 소라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살이 통통 불어갖고 배가 남산만하고 그래갖고 선생이 가만히 돌돌 말아갖고 이제 그날 들고서 애들 4명이서 양쪽 손잡고 가만히다가 데리고 왔죠. 그 묻혀주는데 우리가 원가 하나 불러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 건빵 뿌려주고. 지금까지도 이곳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묻혀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탈출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아이들은 살기 위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경기 창작센터 앞마당. 이곳에 성감학원 희생자들을 위한 작은 위령탑이 있다. 애초에는 이 국가에서 세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워지지 않아서 민간인들이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세운 겁니다. 안산시에서는 지금 그 공동묘지 자리, 즉 원생들이 안매장된 지역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을 민원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희생자 묘역에 세워지지 못하고 결국 2014년 성감학원 본관과 관리동이 있던 창작센터에 세워진 위령탑. 위령탑에서 보이는 앞쪽의 산이 바로 선감묘역이다. 위령탑의 둥근 원을 통해 바라보면 묘역이 두 눈에 담긴다. 좀 예쁘게 꾸며서 이제 뭐 마을 들어오는 입구를 좀 재탄생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위치는 게 진짜 거기 예쁘게 단장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묘를 이렇게 살려줘라. 해마다 벌초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지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모두 지원 같은 건 없는 걸로 알아요. 유령자만 1년에 한 번 지내주는 것 같아요. 경기 창작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시에서 지금 벌초 풀 깎는 거 정도. 해마다 5월이 되면 이곳에서 성감학원 위령제와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2019년 현재 4회째 치러지고 있지만 묘역 정비 등 중요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약 3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 억울하게 이름도 없이 안매장된 아이들의 넋을 달래고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유해 발굴과 묘역 정비가 시급하다. 그들은 아직도 고통스럽다. 성감도에 있었던 이게 우리가 시달렸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잠도 못 자. 지금도 이제 잠도 못 자고 있지만 항상 고통 속에 사는데 이 주위의 동료분들은 술로다가 그냥 저 역시 그랬고 술로다가 밥 같은 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술로 지내고 있다가 가끔 이제 동료들이 그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죽은 동료들도 많죠. 현재 성감학원 피해 생존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아니 뭐 기분은 뭐 별 저기는 없고 그냥 내 몸 상태가 어떤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피해 생존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회장. 겉으로 보기엔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김 회장의 스트레스 지수와 정밀 뇌파 검사를 진행했다. 8살 때부터 14살 거죠.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8살 때부터요? 수용소로 8살 때부터 14살까지요? 예. 스트레스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뇌파 검사하고 정밀 뇌파 분석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상당히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외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은 오래 잠재되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의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현실적 문제하고 이렇게 모든 게 복잡하게 지금 내재돼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현재도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게 이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모여 있는 거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묘목을 상처를 내면 그 나무가 성장해서도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고통당했던 그 기억들은 어른이 돼서 그 기억이 남아있고 또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의 그 고통스럽지 않은 경험에서도 그걸 확대 해석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면에서 어떤 고통과 불안과 우울이 계속 올라오는 경험을 하거든요. 이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가장 나은 케이스라고 하니까 그 외의 분들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우울은 훨씬 심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주일치 약 드려볼 테니까 드시고 어떠신지 보세요. 네. 그리고 당분간 좀 계속 치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특별한 적은 없어요. 그냥 몸 상태가 조금씩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게 이제 좀 힘들고. 네. 아직 희망은 있다. 우리 저 피해자들은 경기도가 가해자고 또 우리를 운영한 단체였었고 성감학원을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주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입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특별법이 없으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해서 우리는 국회에 설명도 했고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를 그렇게 됐습니다. 도지사님 뵙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과 만나고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실상 없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되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지금도 성감도 대부분의 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2년 단위로 일반 주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임대 공간이 선감학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수용소 터라는 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훼손되고 있어 그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에게 그냥 많은 땅들과 집들이 임대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곳의 땅은 성감학원생들이 다 가꾼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한번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얘네들이 강제 납치 수용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여기서 나갈 때는 어떠한 금전을 단 1원도 받지를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방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때 해주지 못한 그런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네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다시 살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성감학원 터를 허물고 만든 경기 창작센터. 아픈 기억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남기는 것 또한 용기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성감학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경기도의회가 성감학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여러 증거들이 나왔고요.
63년에 제정된 성감학원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또 직접 도지사가 61년도에 방문을 해서 격려했던 그런 기사가 실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감사를 벌여서 지적한 사항들도 기사에 많이 실려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 확인된 사실로만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일제강점기에 설립이 됐지만 해방 이후에도 82년도까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기관으로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인권유린 사건들, 그다음에 강제노역, 구타, 그리고 사망 사건까지 여러 책임들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성감학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희생된 국가아동폭력 사건이라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사회 정화, 갱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행색이 불량하고 길거리에 홀로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하여 성감학원으로 끌고 간 강제 수용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노력이 미약하나마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도에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그분들이 노령화되어 가심에 따라서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립의료원과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의 치료와 건강을 확인해 드릴 것이며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침을 개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모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경기만 에코 뮤지엄 역사박물관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그 유적지 돌보는 것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그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비단 경기도에만 있지 않다. 국가폭력으로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시작점은 분명히 일제강점기 일제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방 이후의 부분들은 경기도가 일단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국가가 이 문제는 큰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존자들 일부가 꿈에서도 발들여 놓고 싶지 않은 성감도를 다시 찾아온 이유는 통째로 박탈당한 어린 시절의 자아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싶어서다. 과거사 빨리 이렇게 통과시켜갖고 그동안에 이제 아무런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억울하게 그 살고 있는 이렇게 유족들이라든가 여기 봉분 관리 좀 잘해주고 뭐 위령탑을 세우든지 하고 이제 우리 숙소 그거를 빨리 저기 박물관을 좀 크게 해서 또 실사람 쉼터 같은 거 좀 조성해 줬으면 감사드리죠. 우리는 어린애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때 당했던 국가폭력이고 그런 걸 알면서도 뭐 어떤 정치적 어떤 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과거사법을 아직도 안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피해 생존자들은 오늘도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간절히 외친다. 그러나 노력만이 있을 뿐 아직 제대로 된 답이 없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사료도 더 찾아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겠죠. 저는 가능하면 국가가 출연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반성과 사과하는 의미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초라한 박물관. 아무런 활동도 없는 위촉 행사. 보여주기 위한 행정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경기도와 관련 부처가 나서 피해자들을 적극 보듬고 국회는 쟁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가해자들을 명확히 밝히고 개개인의 억울한 사정에 귀 기울이는 일 역시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다. 성감학원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모든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관심을 넘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다. 길가에 풀 한 폭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평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인식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 인권은 동등하다고 생각하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근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그냥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이게 억울하죠.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죠. 어린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의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의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삶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곧 삶입니다. 밥이고 공기고 물입니다. 인권은 어울림이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수와 소수가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시작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인권의 시작점이고 또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본다. 유년 시절을 통째로 박탈당한 소년들의 시간은 사라지고 없다. 노년에 접어든 소년들은 국가의 진상규명과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 인격을 상실했던 과거를 보상받고 나를 되찾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